과연 고성희가 은호에게 자신이 친엄마라는 충격적인 비밀을 고백한다면 이 모든 관계는 어떻게 뒤바뀔까요? 14회에서 고성희가 은호에게만 잃어버린 딸의 존재를 털어놓으며 의미심장한 암시를 던졌죠. 앞으로는 고성희의 생모 고백으로 은호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혁과 성재는 은호를 두고 벌이는 감정 싸움 때문에 절친한 우정이 위기를 맞을 거고요. 지환과 영라의 로맨스는 신분 차이로 두 집안의 갈등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상철 가족의 경제적 위기는 심화되지만 결국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성장과 화해의 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고성희는 며칠째 은호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비밀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14회에서 잃어버린 딸의 존재를 암시했던 그 순간부터 그녀의 내면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눌려 있었죠. 편집숍에서 은호와 마주 앉은 고성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은호는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고성희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인지 그녀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호 씨, 저 그때 말했던 잃어버린 딸 얘기 기억하죠?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고성희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딸이 당신이에요, 은호 씨. 순간 은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찻잔을 들었던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고 고성희를 바라보던 눈동자는 급속도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시선이 고성희의 얼굴을 훑어봤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서 거짓말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죠. 말도 안 돼요. 은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성희에게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어요. 왜 이제야? 왜 하필 지금? 고성희는 은호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갑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상상해왔던 모녀 상봉의 따뜻한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은호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죠. 은호는 가게를 뛰쳐나갔고 고성희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은호는 양어머니 순이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순이는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순간을 대비해왔던 그녀는 은호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죠. 알고 있었어, 은호야.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순이는 오래된 서랍에서 봉인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호의 입양 서류와 함께 고성희가 당시 남긴 편지까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순이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은호는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사연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왜 버렸던 자식을 이제 와서 찾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편 카페 창고에서 작업에 몰두하던 지혁은 은호가 사흘째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죠. 바로 그때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였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친구의 전화가 오늘은 왠지 불길하게만 느껴졌죠. 지혁은 인사도 없이 은호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성재는 예상치 못한 지혁의 차가운 어조에 당황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은호와 데이트를 즐겼던 기억이 선명한 그는 지혁의 의심,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재 역시 며칠째 은호와 연락이 안 된다고 답했지만 지혁의 마음은 이미 의심의 늪에 빠져 있었죠. 14회에서 보여줬던 질투와 불안감이 지금 이 순간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성재를 만나자고 했어요.
대학 시절 자주 가던 술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그동안 쌓아온 우정이 무색할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지혁은 은호가 사라진 것과 성재와의 데이트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거라며 따져 물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거 아냐? 은호가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다고. 지혁의 목소리에는 친구에 대한 신뢰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성재는 그런 지혁의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 우정을 이어온 절친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의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지혁아, 나 은호 좋아한다. 성재의 고백은 예상했던 것이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지혁의 가슴에는 예상보다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거절했잖아, 몇 번이나.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나한테 이래? 지혁 역시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호와 함께 일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녀가 성재와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질투를 모두 털어놨죠. 나도 은호를 좋아하게 됐어. 두 친구는 같은 여자를 사랑하게 된 현실 앞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해온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대학 동아리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혁과 성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참석했는데 모임 중간에 성재가 지혁의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른 동기들 앞에서 투자 지원을 제안한 거였죠. 하지만 지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맙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재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절한 지혁의 모습에 동아리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성재는 공개적인 거절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큰 상처는 친구가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혁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지혁아, 나는 내 친구였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성재가 떠난 후 동아리 모임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두 절친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성재는 회사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혁과 경쟁하는 다른 인테리어 업체의 투자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였죠. 물론 이것이 지혁에 대한 개인적 감정 때문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혁은 성재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 여전히 소식이 없는 은호 때문에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이런 복잡한 갈등들과는 별개로 지완과 영나 사이에는 달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4회에서 영나가 지완을 오빠라고 부르며 가까워진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영나는 지완을 모델로 한 웹툰 연재에 더욱 몰입했습니다. 좀비 아포칼립스 속에서 살아남은 멋진 남성 캐릭터는 지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죠. 영나는 매일 밤 태블릿 앞에서 지완의 얼굴을 떠올리며 세심하게 캐릭터를 그려나갔어요. 지완 역시 영나의 작품 속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에 설레면서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과연 그녀의 꿈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영나가 자신을 바라보는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걱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나의 개인 전시회 준비를 도와주던 지완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갤러리 한 구석에서 영나의 그림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아끼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영나 역시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어요. 하지만 이들의 달콤한 로맨스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영나와 지완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였어요.
딸의 피트니스 센터까지 옮기며 재벌가 후계자들과 엮으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고성희는 당황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완을 따로 불러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신분 차이가 얼마나 큰 벽인지, 그리고 영나의 미래에 지완이 얼마나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지완은 고성희의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그녀의 지적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나는 어머니의 반대에 강하게 맞섰습니다. 자신의 사랑은 돈이나 지위와 상관없다며 지완과 함께하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고성희는 더욱 강경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영나의 용돈을 끊고 갤러리 전시회 준비 지원도 중단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나의 웹툰이 예상보다 큰 인기를 얻으면서 지완을 모델로 한 캐릭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독자들은 실제 모델이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일부에서는 지완의 정체를 찾아내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지완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부담을 느꼈지만 영나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생각했어요.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는다면 경제적 독립도 가능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녀는 더욱 열정적으로 웹툰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방해 공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벌가 3세인 젊은 사업가를 영나에게 소개시키려 했고 심지어 갤러리 전시회에 그를 초대하기까지 했어요. 영나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며 지완과의 사랑을 지키려 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완은 아버지 상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던 상철의 몸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어요. 전기기능사 자격증 공부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상철은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119를 불렀고 상철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모두 응급실로 달려왔어요. 다정은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옥넷과 외할아버지 장수 역시 충격에 빠졌죠. 지완은 영나와의 달콤한 시간도 잊고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비와 입원비였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정년퇴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다정은 밤새 병원 복도에서 이리저리 전화를 걸며 돈을 구하려 했어요. 친지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모두들 각자의 사정이 있어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할머니 옥넷과 외할아버지 장수는 그동안 모아둔 용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수비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해봤지만 가족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망설여졌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늘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유튜브 수익은 생각보다 적었고 즉시 현금화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상철은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자책감에 빠졌어요. 정년퇴직 후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다정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곳에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은호가 일하는 카페 근처에서 새로 생긴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정은 주저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 사장이 바로 은호의 양어머니 순이었던 것이죠. 두 어머니는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순이는 다정의 절박한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어머니 입장에서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순이는 다정을 바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은호는 지역의 어머니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며칠째 카페를 열지 않아 지역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지화는 영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수빈 역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줄이고 집안일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카페 창고에서 사흘째 은호를 기다리던 지역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다정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혁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카페 창고에서 며칠째 은호를 기다리며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가족에게는 이런 위기가 닥쳤던 거였습니다. 그는 급히 짐을 챙기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한 지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집을 나와 있는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까지 온 상황이었죠.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지혁은 그제야 자신의 인테리어 사업이 얼마나 허황된 꿈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집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지혁은 곧바로 결정했습니다. 29가구 인테리어 계약을 포기하고 그 계약금으로 아버지의 병원비를 충당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꿈보다는 현실이 사업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고객들에게 받은 계약금만으로는 병원비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혁은 그동안 모아둔 자금으로도 부족하다는 현실에 절망했어요. 성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도 생각해봤지만 며칠 전 동아리 모임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리며 포기했습니다. 자존심도 자존심이었지만 친구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해야 했어요. 지혁은 밤새 병원 복도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사업을 완전히 접고 다시 회사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 지역의 모습을 순위로부터 들은 은호는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고성희의 충격적인 고백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고 지냈지만 지역 가족의 위기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는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은호는 지혁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혁은 은호가 나타난 것에 놀랐지만 지금은 그녀와의 복잡한 감정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대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마저도 아버지의 병원비에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모두 말했어요. 은호는 지혁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와 일하기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개인적 감정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계약 파기하지 마세요.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동업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함께 29가구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지혁이 꿈도 이루고 가족도 도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지혁은 은호의 제안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녀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호는 이것이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설득했어요. 결국 지혁과 은호는 정식으로 동업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은호는 인테리어 코디네이터로, 지혁은 시공 전반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했어요. 두 사람의 합작으로 29가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병원비도 마련하고 사업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협력이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였어요. 성재와의 갈등으로 투자 유치도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두 사람만의 힘으로 이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시기에 은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혁과의 동업을 결정하고 카페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초췌해진 모습의 강호였어요. 강호는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며 누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실패가 아니라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생긴 빚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은호는 동생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강호가 얼마나 깊은 늪에 빠져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강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와 뉘우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호는 무릎을 꿇고 누나에게 사과했어요.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고 누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상처 주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했던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은호는 동생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전 고성희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던 터라 강호와의 관계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함께 자란 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죠. 은호는 강호를 일으켜 세우며 남매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어요. 다행히 지혁과의 동업으로 수입이 생길 예정이었고 은호는 그 돈으로 동생의 빚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며칠 전 은호에게 생모라고 고백했지만 차가운 반응을 받은 이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녀는 은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근본적인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성희는 은호가 태어났던 병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30년 전의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당시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성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증언을 해주었어요. 고성희는 또한 당시 은호에게 쓰려고 했지만 전하지 못했던 편지도 꺼내왔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그 편지에는 딸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은호는 고성희가 전해준 병원 기록과 편지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친엄마가 사실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미혼모로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니 고성희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양어머니 순이 역시 은호와 고성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은호를 입양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고성희가 얼마나 신중하게 입양 가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몰래 은호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 왔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순이는 고성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만 상황이 어려워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사람 모두 은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어요. 은호는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차차 정리해 나갔습니다. 순이는 자신을 키워준 소중한 엄마이고 고성희는 자신을 낳아준 또 다른 의미의 엄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며칠 후 은호는 고성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충격받아 차갑게 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고성희는 딸의 연락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과 드디어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은호 주변의 가족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두 어머니와의 복잡한 관계도 새로운 출발점을 찾게 되었죠. 마음의 짐을 덜어낸 은호는 이제 지혁과의 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혁과 은호의 성공은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29가구 프로젝트가 완성된 지 한 달 후 대형 건설사에서 아파트 단지 전체 인테리어를 맡기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기회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규모가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였거든요. 수백 가구의 인테리어를 책임져야 하고 그만큼 많은 직원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은호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성공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져야 할 더 큰 책임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이런 두 사람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제는 연적이 아닌 든든한 조력자로서 지혁과 은호의 사업 확장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죠. 처음엔 누구나 무서워해.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되는 거야. 고성애 역시 딸 은호의 성공을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재벌가 인맥을 통해 은호의 회사를 업계에 소개시켜 주었고, 때로는 중요한 고객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못해줬던 모정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양어머니 순이는 딸이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을 걱정하며 때때로 카페에 직접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어요. 고성희와 순이 두 어머니는 이제 은호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완과 영라의 관계도 더욱 발전했어요. 영라의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지완 역시 예상치 못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분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취를 응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이상철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공을 지켜보며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정년 퇴직 이후 느꼈던 무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수빈은 오빠의 성공 스토리를 콘텐츠로 만들어 더 많은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위기를 극복한 진솔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준 거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지혁과 은호는 예상보다 훨씬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둘 사이의 관계도 사업 파트너로서는 완벽했지만 개인적인 감정 부분에서는 여전히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사무실에서 일하던 지혁과 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이 신기했거든요. 결혼식 파혼으로 무너졌던 지혁, 입양 사실로 상처받았던 은호가 이제는 함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우리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지혁도 감회에 젖어 대답했어요. 두 사람에게는 아직 새롭게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함께 개인적인 관계의 발전,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어요.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처럼 이들의 진짜 화려한 날들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날들의 예상 전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실제 방송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전개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만의 예상 전개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따뜻한 가족 드라마 화려한 날들과 함께 우리도 더욱 화려한 날들을 만들어가 봅시다.